한 마리 개의 울음소리가 폭로한 충격적인 마을의 비밀, 그리고 생사를 가른 백구와 멧돼지의 혈투가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30년간 교직 생활을 마친 강정심은 남편을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전남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61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귀촌 생활이었습니다. 조용한 여생을 꿈꾸며 마련한 작은 집에서 정심은 상상도 못한 어둠의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첫 주부터 이상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 시계 바늘처럼 정확한 시간에 들려오는 처절한 게 울음소리가 정심을 잠에서 깨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골의 일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알람을 맞춰놓은 것처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울음소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골목 가로등이 마치 신호를 보내듯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가로등인지 산바람에 전선이 흔들리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깜빡이는 불빛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비린내 같으면서도 짙고 무거운 냄새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야생의 냄새, 아니 그보다 더 섬뜩한 죽음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심은 마을을 둘러보며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 입구 게시판에는 여러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바랜 종이에 인쇄된 낡은 안내문이었습니다. 유기동물 및 야생동물 주의, 불법 덧설치 금지. 글자가 발에서 언제 붙인 것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교사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울음소리의 정체를 찾기 위해 이른 시간에 산책을 나선 정심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마을 끝자락 빈집 담장 너머에서 흰 개 한 마리가 낡은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진돗개로 보이는 그 개는 목줄이 목에 깊숙이 파고들어 상처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녀석아. 정심이 다가가자 개는 처음에는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야생의 경계심과 인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힌 모습이었습니다. 물그릇은 뒤집혀 있었고 먹이 그릇도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은 좋게 방치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목줄에 묻어있는 검은 그리스 같은 물질이었습니다. 기계기름 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심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밴 그녀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방치해 놓은 거야? 백구야, 이름은 백구로 하자. 흰 털 색깔 때문에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정심은 집으로 돌아가 물과 사료를 가져와 백구에게 주었습니다. 며칠간 굶었던 것 같은 백구는 물을 개걸스럽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백구를 찾아가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개인지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백구도 정심을 알아보며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최 씨가 불쾌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뭐 이런 개 한 마리 때문에 매일 오가며 소란을 피우십니까? 정심이 백구에게 사료를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골에는 시골만의 방식이 있는 건데 외지에서 오신 분이 너무 나서는 것 아닙니까? 최 이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심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외지인 토박이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게 하나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지는 건 좋지 않아요. 적당히 하세요. 최 이장의 말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무언가 급하게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간 정심이 백구를 돌보는 동안 백구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정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몸을 떨며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골목을 서성이며 패창고 방향으로 자꾸 끌려가려 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심은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목줄에 묻어있던 그리스 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니 기계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골목 곳곳에서 발견한 이상한 발자국들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일반적인 운동화나 구두가 아닌 장화 자국이었고 무언가 철가루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정심의 귀에 들렸습니다. 박만석 씨네 집에서 가끔 밤에 트럭이 드나든다더라. 무슨 일 하는지 아무도 모르겠어. 이상한 냄새도 나고. 정심이 박만석의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백구는 유독 심하게 반응했습니다. 털을 곤두세우며 저음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적대감이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멀리서 관찰해 보니 만석의 뒷마당에는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철망과 철사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가끔씩 큰 마대자루들이 창고 안으로 운반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풍겨오는 비린내는 백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심이 이장에게 이상한 점들을 은근히 이야기해보자 최 이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멧돼지들 때문에 농민들이 죽을 맛인데 알아서 처리하는 것을 굳이 문제 삼을 이유가 있나요? 농사일 하려면 이런저런 도구들이 많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최 이장의 변명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이 마을 일에 너무 나서는 것 아닙니까? 최 이장의 위협적인 말투에 정심은 움츠러들었지만 며칠간 더 세심하게 관찰한 결과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석의 집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더 자주 풍겨왔고 백구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가운데 산에서 멧돼지 새끼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만석의 집 뒤편에서 요란한 소음이 터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남자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정심은 집에서 이 소음을 들었습니다.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며 불안해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경찰이 올 수도 있어. 덫에 걸린 놈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 빨리 치워. 걔는 어떻게 해? 데려갈 시간이 없어.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급해졌습니다. 뭔가 계획에 없던 사고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멧돼지 새끼가 덫에 걸리면서 어미가 나타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냥 두고 가자. 나중에 와서 찾으면 돼. 아니야, 증거가 남아. 일단 빈집에 묶어놓고 가자. 트럭 엔진이 요란하게 돌아가며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만석은 백구를 데려갈 여유도 없이
빈집 앞 기둥에 목줄로 묶어놓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평소 불법 수렵에 이용하던 백구를 그대로 방치하고 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백구가 또다시 빈집 앞에 목줄에 묶인 채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날 밤에 소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심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김서연 담당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유기동물 발견 신고입니다. 개가 빈집에 묶여서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요. 현장 사진을 전송해 주시면 확인 후 임시보호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심은 상황을 설명하고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임시보호 승인해 드릴게요. 데려가서 돌봐주세요. 이제 백구는 정식으로 정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데려온 백구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정심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특정한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을 떨며 예민하게 반응했고 밤이 되면 폐창고 방향으로 미친 듯이 끌려가려 했습니다. 정심은 백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백구는 평소보다 더욱 강하게 정심을 폐창고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거기에 뭐가 있어? 창고 문틈으로 들여다본 내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피가 마른 쇠덧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고 바닥에는 털과 피가 엉겨붙은 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사료를 섞은 미끼통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구석에는 동물의 뼈 조각들까지 흩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벽면에 빽빽하게 붙어 있는 운송장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두 만석과 연결된 불법 거래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멧돼지 고기를 도시의 음식점들에 납품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틈 주변에 묻어 있는 검은 그리스는 백구 목줄에서 발견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정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쌓아온 침착함으로 현장을 휴대폰으로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했습니다. 정심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법 수렵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멧돼지 고기 불법 유통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에서 거대한 성체 멧돼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덫의 새끼를 잃고 분노에 찬 어미 멧돼지였습니다. 눈이 핏빛으로 충혈된 멧돼지는 정심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머나! 정심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 백구가 번개처럼 뛰어나왔습니다. 정심과 멧돼지 사이에 몸을 던진 백구는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멧돼지와 백구의 생사를 건 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멧돼지는 거품을 물고 엄니를 드러내며 백구에게 돌진했습니다. 백구는 민첩하게 피하면서도 계속해서 멧돼지의 주의를 자신에게 끌었습니다. 정심을 보호하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버텨냈습니다. 백구야, 안 돼. 정심의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멧돼지의 엄니에 옆구리가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백구는 계속 맞서 싸웠습니다. 약 10분간 계속된 치열한 싸움 끝에 마침내 멧돼지가 지쳐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백구는 상처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합동단 속반이 도착했습니다. 정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들이 패창고와 만석의 집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법 수렵 장비들과 함께 거액의 현금 그리고 불법 거래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장 사무실에서는 민원 무마를 위한 로비 자금과 관련 문서들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박만석은 체포되는 순간까지 발악했습니다. 이장님하고 짜고 한 일인데 왜 나만 잡아가십니까? 몇 년간 해온 일인데 갑자기 왜 이래요? 최 이장도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수년간 불법 수렵을 묵인하고 뒷돈을 받아온 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적당히 무마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것은 알지만 농민들 사정이 어려워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주민들 앞에서 열린 공개회의는 폭탄 선언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심은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세요. 불법 덫 때문에 새끼를 잃은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온 겁니다. 근본 원인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덫이 있어서 농작물 피해를 막을 수 있었잖아요. 외지 사람이 와서 마을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김서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석과 이장이 수년간 수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선 박만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멧돼지 고기를 몰래 잡아서 도시 식당에 납품했습니다. 이장님과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개도 사냥할 때 이용했습니다. 멧돼지 냄새를 맡고 찾아가게 하려고. 최 이장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지역 유지라던 체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묻어버리고 대신 돈을 받았습니다. 농민들이 어렵다는 핑계로 외지 사람들이 신고하면 적당히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뇌물수수까지 여러 죄목이 적용되어 박만석은 징역 2년, 최 이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몇 달 후 마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폐창고는 마을 공용창고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유기동물 임시보호센터로 재단장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장은 투명한 마을 운영을 약속했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정당한 방법들이 도입되었습니다. 백구는 멧돼지와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시내 동물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심은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백구를 돌봤습니다. 다행히 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옆구리 상처가 꽤 깊어서 며칠 더 치료가 필요해요. 수의사 선생님의 말에 정심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구는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심을 구해낸 것입니다. 선생님, 이 아이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을에서 성금을 모아서 보내왔어요. 백구가 마을의 영웅이라면서요. 마을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구에게 고마워하며 치료비를 모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정심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외지 사람이라고 차가우게 대해서 죄송했습니다. 선생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마을이 깨끗해졌어요.
해질 무렵 논두렁을 걷는 정심과 백구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몸에는 멧돼지와 싸우며 입은 상처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빨간 목줄을 한 백구는 상처가 아물면서 예전보다 더 늠름하고 의젓해졌습니다. 깜빡이던 가로등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매일 백구에게 최고급 사료와 영양제를 챙겨주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백구 덕분에 자신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오랜 비리까지 척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구야, 내가 정말 우리 마을의 수호천사구나. 정심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쫓아다닌 냄새는 단순한 야생의 냄새가 아니라 숨겨진 진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한 마리 개의 간절한 몸부림과 목숨을 건 용기가 마을 전체를 구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백구는 정심의 곁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부정의를 목격하신다면 정심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